여기 있는 나라 중에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조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잼머니를 그냥 발라가지고 친일파를 다 만들어놨어요. 오바마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날 뻔했잖아요. 오바마 정권 때 전쟁 날 뻔했고, 일본에 가가지고 히로시마 원폭 요 기념관 가서 또 사죄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친중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근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헌터 바이든 아들이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나 여러가지 중국 자본을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원에 가깝게 받았어요. 아들이 오바마 정권 때 이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에어포스 2라고 있어요. 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거기에 지 아들을 태워가지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2조 원을 가깝게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요건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때 8년간 엄청나게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이 유태 자본의 힘에 또 지배를 받는 게 오바마 정권이었죠. 민주당.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견제를 거의 안 했어요. 오바마 정권 때는. 왜 그랬을까요? 오바마 정권, 이 바이든, 이게 중국으로부터 또 차이나머니를 받았다는 거죠. 칭머니, 칭머니. 그러니까 잼머니와 칭머니를 받은 게 이 민주당이란 거예요. 바이든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런 그림, 이 중국 위안화, 이렇게 돈을 받았다. 아들이랑 같이 중국 돈을 받았다. 우리한테 주적은 어딥니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죠. 이 바이든은 이 유태 자본, 유태 권력, 유태 언론이 엄청나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자기 돈 써서, 자기가 트위터, SNS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돌연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네들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유태 권력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또 선언을 해줘야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유일하게 이 유태 권력에 돈도 안 받고 지원도 안 받고 이런 게 트럼프란 얘기죠. 트럼프를 우리는 지지해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를 지지한 게 또 푸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푸틴, 이렇게 사각 동맹체제로 통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요 상황인 거예요. 이 민주당은 이 바이든을 뽑게 되면요, 미국에 사는 그 교포분들도 트럼프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예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경제도 좋았고 주식도 좋았고요, 성장률도 좋았고 또 실업률도 낮았고 유가도 안정화시켰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딱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트럼프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트럼프는 재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쵸? 경기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낮추고 일반 서민들한테. 이 민주당 조 바이든은 친기업적인 성향이에요. 돈밖에 몰라요. 돈. 유태 자본도 마찬가지고 유태 권력도 돈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이 일반 미국 시민들의 이 행복,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오바마 때도 무슨 오바마 케어라고 의료보험료만 엄청 높이고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기업들만 배불려주는 이런 정책을 또 실시하고, 이 오바마 케어 한다고 그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5조 원을 썼어요. 정말 그 오바마는 우리들이 다 속았던 겁니다. 정말 선량하고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었지만 다 속았던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바보, 멍청이, 띨띨이라는 프레임을 유태 언론이 만들어 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식쟁이들,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거지 같은 백인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고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좀 해보세요. 트럼프가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싫어해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누가 있을까요? 요 그림 멋있죠? 요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죠. 요 세력들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 세력들도 요 바이든, 민주당 요거랑 다 한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구도예요 지금. 아시겠죠? 요런 구도인데다가, 자, 그리고 이 조 바이든이 오바마의 외교 정책,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뭡니까? 이 멋지게 strategic patience라고 쓰죠. 전략적 침묵. 말은 멋있죠? 대단한 전략같이 보이죠? 전략적으로 침묵하겠다. 요게 돈을 그냥 벌겠다. 한반도를 분열을 시켜놓고 계속 긴장을 유지시켜 가면서 무기를 팔고 돈을 벌겠다는 게 오바마 민주당의 전략이에요. 요게 뭐 대단한 정책이에요? 돈만 바라는 유태 자본과 권력과 함께 뭉쳐서 그냥 군수산업으로 또 돈 벌겠다, 이겁니다. 미국은요, 여러 차례 세계 전쟁을 많이 하면서 군수산업을 엄청 켰습니다. 이 군수산업, 노스트롭 그루먼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군수업체들도 다 유태계 자본이에요. 그래서 커질 대로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요 커진 군수업체들을 또 유지를 시키고 성장을 시키려면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정의로운 척하면서 전 세계의 경찰을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경찰은 경찰이에요. 무슨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지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하라 그러죠. 무슨 미국이 개입을 합니까? 이 무기 쓰려고 그런 거예요. 무기 쓰고 군수산업을 계속 돈을 벌게 해주려고. 이 전략적 침묵이 이 바이든도 똑같이 원하고 있는, 똑같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대한반도 정책.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평화, 통일에 대한 그 뭔가 희미한 불빛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평화의 불빛조차 없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되는 이유죠.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우리는
우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통일 못합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도요타 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단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돈을 발라서 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대한반도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듣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야지 우리는 통일의 길을 그나마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뭐 싫다, 무식하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얘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차적인 얘기고 자질구레한 얘기일 뿐이고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죠. 이 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경원 씨가 미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 펠로시의 한반도 문제인식 한국당과 일치. 오 마이 갓. 한국당이랑 일치한대요. 한국당이 뭡니까?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던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통당, 이제 국민의힘으로까지 이름이 바뀌었죠. 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펠로시의 한반도 문제인식이 국민의힘, 외구의 힘이랑 일치한다는 거를 보면요, 이 바이든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겠죠? 민주당은 전혀 정의로운 정당이 아니에요. 그나마 공화당이 낫고, 그리고 또 공화당 안에서도 또 트럼프가 낫습니다. 요런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힘,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죠. 나경원, 미국서 네오콘들 만나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 된다 설치고 다녀. 종전선언 신중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자막으로 써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회 지도자나 행정관료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나경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이 트럼프 빼고는 다 친일적인 성향을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다 짝짝꿍하는 세력들이다. 이런 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반대해요. 분열되어 있기만을 원합니다, 얘네들은. 그런 수준이니까요. 통일은 우리 힘으로, 트럼프 형님과 함께, 푸틴 형님과 함께 우리 힘으로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수차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그레인이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이 일본 사사카와 재단의 돈을 무지하게 받아 처먹은 인간이 있어요. 이 CSIS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선임 부소장. 이 사람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였고요. 여기 CSIS의 선임 부소장을 한 사람인데, 한국 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종전을 선언을 해서 비핵화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왜 반대해? 종전선언을 왜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국 대통령 중에서 유엔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얘기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죠. 요 완전 친일파예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노타로랑도 굉장히 친하고요. 그 뽀빠이 아저씨 진짜 피부 더러운 고노타로랑 되게 친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요 볼튼, 요 코스염, 요 사람도 한반도의 통일을 또 반대하는 사람이고, 요 사람도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계속 꼽살이 껴가지고 트럼프 옆에서 일본 얘기 들어야 돼요. 그 종전선언 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잼머니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완전 친일파 영감탱이. 코스염은 사이언스다. 요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게 아베 총리랑 존 볼튼의 합작품이죠.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든 원흉들이죠.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다, 이제. 이 월남전 이후로 정의로운 국가의 타이틀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 통일을 반대하는 겁니까? 왜? 돈을 받지 않고서야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기를 팔아야 하고, 또 일본한테 돈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무기 재고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같은 이 보수 언론들에서 공산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존중해줘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평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이 손목엔 명품시계 번쩍 이런 기사나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가 뭐냐 이런 거 다 파헤치고 있어요. IWC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이라는 시계래요. 시계 맞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보니까. 시계 맞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명품 시계 산 거랑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낸 거랑 이게 본질이 아닌데, 원래 일본의 극우들도 그렇고 한국의 가짜 보수들도 그렇고 약점, 별로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약점들 아니면 실수, 요거를 물어뜯는 거예요. 이 조잡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지금 한민족의 평화가 중요하지 요딴 시계 찬 거 요거 트집 잡게 생겼어요. 매국노들이죠. 나라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들이죠.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길을 쓰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박근혜 정권 때는요 물고 빨고 난리가 났어요. 이 통일은 대박입니다. 요 통일은 대박이다. 요게 이 박근혜 머리로 냈겠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디어 최순실 아이디어였대요. 재밌어요. 최순실의 아이디어였다는 거를 장시호 씨가 지금 많이 잊혀져서 다시 박근혜에 대한 분노,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많이 타그라들었는데, 장시호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죠. 통일 대박도 이모 아이디어가 맞고요. 그 얘기가 나온 게 원래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게 이모 계획이었거든요. 아우 너무 경박스럽고 수준 낮죠.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한 민주 국민입니다. 전세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이에요. 이런 거 해도 일본에서는 계속 했을 겁니다. 탄핵 안 당해요. 이런 수준 낮은 이 천박한 무식한 여자한테 이 정권을 맡겨놓는 무슨 정책을 다 조언을 듣는 박근혜의 수준이란 절레절레. 대단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참 슬펐어요. 그죠?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쟁취한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참 가슴이 아팠죠. 어찌됐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는 차후 전세계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가 인정해 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하여튼 요 통일은 대박이다. 요거를 말을 시작한 게 박근혜 최순실이었고, 요거를 또 막 선전하고 그런 게 조셉 리뽀였죠. 조셉 리뽀 또 보수 언론들이었죠. 박 대통령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해. 엄청 신났죠. 속보까지 내가면서 조선일보가 그냥 난리를 쳤어요. 통일 대박이라고. 오늘 방송 좀 제가 그래도 안심하는 게, 통일에 대해서 대박이라고 먼저 시작한 거는 요쪽 국민의힘 쪽이다. 핑크 계열 쪽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 쪽에서도 난리를 쳤다. 통일이 되면 이렇게 좋다 이러면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앞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김정은이 그 공산당 창건 75주년 10월 10일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거 연설을 잠깐 좀 들어봅시다. 제가 포인트만 뽑았거든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멋지죠? 이 분단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분단의 긴 역사 중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단어예요, 이 워딩 자체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우, 나 또 막 감동이 올라가지고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맞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 연설에. 근데 계속 헛소리에 대고 보수 언론에서는. 그리고 또 끝까지 봅시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공산당 창건기념일 연설에서. 하나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 여러분 다시 평화롭게 만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들의 전쟁 억제력이란 말이 핵미사일이죠. 이 핵미사일이 결코 남용되거나, 결코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 절대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얘기예요. 어디를 지침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을 지침하지도 않았고, 미국을 자극을 안 하고 평화회담을 하자는 뉘앙스를 비춰준 겁니다. 이 북한이 이 한국한테 쏠려고 핵미사일을 개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거예요.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은 과연 트럼프가 세계 경제 한 180위권 정도 수준의 거지 나라를 만나주겠어요? 만나서 회담을 해주고, 그리고 중국이 아직도 못 건드리잖아요. 핵이 없었으면 중국한테 점령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요, ICBM 뭐 만들 필요 뭐 있어? 우리한테 핵을 쏜 다음에 핵탄두를 그냥 그 폭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히로시마 때처럼 그냥 서울로 그냥 그 높은 고도로 진입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싹 내려놓으면 되죠. 아니면 자주포에다가 어떻게 개조를 해가지고 핵을 쏘든지. 우리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또 벌갱이라고 저를 욕하시겠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건요, 저는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놓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내심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통일을 내다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몇 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0기에서 최대 100기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깊은 곳에 숨겨놓고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100기가 넘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중국이 200~300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이 한 100기 이상을 지금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전선언을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럴지라도 우리가 우리끼리 종전선언을 하고 우리끼리 북한 경제를 개발해 나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 통일 대한제국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지하에 몰래 짱박아 놨던, 숨겨놨던 요 핵을 통일이 돼서 꺼내서 정말 초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줘야죠. 이 중국한테 사드 배치했다고 온갖 서름을 당해 피해를 봐. 방탄소년단이 중국은 언급도 안 했는데 뭐 자기네들 빼놓고 미국이랑 뭐 친했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해가면서 방탄소년단을 욕하고, 이런 수모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북한이 개발해놓은 핵을 꺼내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돼서 중국을 갈기갈기 분열을 시켜야죠. 한 프랑스, 영국 정도의 나라 몇 개로 분열이 되도록 트럼프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고 워낙 많은 것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더라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이 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뜯어내야죠. 중국에서 매년 30조 원 이상 흑자를 보고 있어요. 매년 200조 원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미국보다 2배
배 이상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잘 이용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중국이 갑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존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군사력도 많이 증강을 해놓고 지금 북한을 빌미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고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이 군비 증강을 해놓는 겁니다. 군비 증강은 통일이 되고 나서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또 해놓는 거예요. 통일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포석을 하신 거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보스 연설에서. 통일은 중국, 러시아에도 대박입니다. 중국이 반대를 하고 또 일본이 반대를 하고. 일본이 반대하는 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뭔 상관이야. 근데 얘네들이 돈 발라놓은 미국 민주당이 문제죠. 그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은 가운데 사인한 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고 사인을 했어요. 중국의 정식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이 조잡하게 중국이 자기네들도 여기 그 종전선언할 때 껴야 된다고 자꾸 깽판을 놓고 해방을 놓는다면은 우리도 조잡스럽게 이런 법적인 해석, 요거는 너네 군대가 아니었잖아, 그냥 지원군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요 엄청 찬성해줄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대찬성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러시아는 너무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란 나라는 너무 못살고 거지 같고 얘들 자꾸 핵무기 개발한다고 해서 골치 아프고, 근데 그냥 예정, 같이 뭐 혈맹이었다는 예정 때문에 그냥 봐주고 있는 건데 너무 불량스럽고 못살고 별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북한이. 그런데 통일이 돼서 세계 경제 5위권 이내로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강한 나라가 또 강한 엄청난 소비 시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강한 선진국과 국경을 대고 있다면요, 중국이 개발을 못해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동북지방, 똥베이라고 하는데, 이 똥베이 지역 쪽, 우리 뭐 연변, 길림성, 흑룡강성 이쪽이죠. 이쪽이 또 개발이 될 수 있고 중국도 이득이 못지않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종전선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점, 중국한테 좋은 점이 꽤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또 동의를 얻어내거나, 그것도 싫다 그러면 또 우리도 조잡스럽게 법적으로 너희들 종전선언에 정식으로 낀 게 아니야 이렇게 또 하고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로 통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종전선언을 일단 하자는 얘기예요. 종전선언을만 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평화협정은 이어지고 바로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경제성장, 경제 개발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